자다 일어나서 왔더니 내추럴하네. 맨날 자다 일어나서 왔대. 사람 자다 일어나니까 맨날 내추럴 척해. 내추럴 호소이 호소이 내추럴합니다. 자연미남. 자연미남이라고. 아 이건 성형수술 많이 하는데 성형수술. 성형수술? 무슨 무슨 성형수술? 진짜 성형수술. 많이 하지 사람들. 나 코 하고 싶더라 코. 나 군대 있을 때 진짜 사람들 얼굴 다 바꾸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근데 있을 때? 군대 있을 때가 적게야. 왜냐면 막 2년 가까이 있어야 하잖아. 일반 병사 같은 경우 막 간분 4년 막 이렇게 있잖아. 우리는 못하지 성형을. 그런 성형이 아니라 일단 기본 성형. 그게 뭐냐? 첫 번째 눈썹 문신 하고 그 다음 치아 교정 하고 그 다음 코 보톡스인가? 필러 이렇게 3개. 근데 이 3개가 제일 크지 않아? 그걸 어떻게 군대에서 해? 휴가 나갈 때는 휴가 나갈 때 눈썹 하고 오는 거야. 그래? 그리고 막 이제 요즘은 그 왔다 갔다가 자주 돼가지고 막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치과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교정을 그 군대 있는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코도 여기 그 보톡스 같은 거 알잖아. 쏘면 한 2년 정도 가는 거. 보톡스가 아니겠다. 또 필러인가? 보톡스는 녹이는 거잖아. 아 그러네. 난 필러가 잘 딱 몰라. 필러. 아니 필러 맞잖아요. 그럼 코가 이래져. 그렇게 2년 가. 그럼 또 2년 뒤에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코를 아예 뭐 보정물을 넣는 게 아니라 맞춰가지고 붙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높여줘. 그래서 이게 조금 내려가면 다시 쏘고 다시 쏘고. 제가 알기로 보톡스는 엄청 싸지 않아요? 보톡스는 괜찮은 거 보톡스는 자주 맞잖아 사람. 외국 거 있고 국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뭐 좀 더 뭐 안전하고 효율 좋은 거 하면 뭐 외국산 거 맞으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뭐 가격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5만 원 막 이러고 그러니까 5만 원. 그냥 요즘 보톡스 같은 경우는 성형이 아니라 피부 미용이잖아. 시술이지 그냥 시술 간단한 그냥 시술. 막 턱 같은 거 근육 죽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 필러는 좀 비싼가요? 필러는 코 필러도 세우는 주사지? 코 세우는 이제 거 필러인가요? 내가 알기로 보톡스 반대 아니야? 그래? 보톡스는 녹이는 거고 필러는 붓게 만드는 거. 안 필러가 넣는 거 아니야? 채우다 채우는 그런 느낌이. 막 채워넣는 건데 요새 탐나더라고 요새 잘생긴 남자분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넌사발이 해? 아플 것 같아 피부 관리나 해. 아 맞아 로션이나 잘 발라. 아 맞아 로션이나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 그런 거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막 얼굴 잘생겼는데 배 나오고 이러면 별로잖아.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 주사도 맞는데 뭐 그 뭐야 살 빠지는 거 살 빠지는 거? 미고비. 근데 그게 효과가 있대? 있다 해 나는 조금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그거야. 후유증. 근데 그래도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하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도 뭐지? 왜냐면 과학은 균형법이잖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 임상 실험. 매번 맞아 주시잖아. 그럴까? 효과 좋으면 뭐. 근데 우리는 다 미국이 반대 맞아야 되잖아. 여태까지 본 백조가 다 하얗다고 한 명 검은 백조 나오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살찌는 주사 맞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내가 잘 찌고 있는데. 예? 얼마나 이 세상 외모 지상주의면 사람들. 제 주위 사람들도 쌍수 하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쌍수도 뭐 요새는 다 너무 기본적으로 되잖아. 저는 근데 친구들 중에 쌍수해서 잘된 걸 못 봤다. 그러니까 아니 약간 좀 그러잖아. 우리도 막 친구들이 가끔 남자 친구들이 하고 오면 좀 이거 뭐야? 너무 별로인데. 잘 된 거야 이게? 이게 성공한 거야? 그러면 성공해도 뭐 크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쌍수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 내가 봤을 땐 쌍수랑 뭐 좀 더 보조적인 걸 더 해야 돼. 안검하수? 이 앞쪽도 뭐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막 얼굴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여기 눈꺼풀 하나 생긴다고 크게 사람이 달라지나? 쌍수하면 뭔가 눈이 좀 더 커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막 부담스럽게 저는 생기거나. 좀 느끼하거나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아. 그러니까 원래 보던 모습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쌍꺼풀 여자 남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겼으면은 익숙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무쌍이 살짝 좀 시크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부담스러운 매력으로 바뀌니까 못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 되면 있으면 아, 그 처음 사람은 보는, 이제 그게 당연한 걸 거 아니야. 쌍꺼풀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미가 너무 다르잖아. 그 우리나라는 여기 사자턱 지우려고 막 보톡스 막는데 서양은 막 그거 키우려고 막 껌 씹고 그게 막 남성적이다고 어. 하는 거야. 천차만별인 것 같아. 보는 사람들 기준이 다 다르니까. 누구는 무쌍 좋다고 이러잖아. 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그 자체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 알죠? 네. 이데아는 알 거 아니야. 커피 아니야. 이데아 말고. 이리아라고 하지 않았어? 생긴 대로 살면 되지 그거. 그 아름답다의 말 뜻이 그거라며. 아름의 뜻이 자기 본 모습이라 그랬나? 아, 맞아요. 자기 본래 나답다인가? 나답다였나? 저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일단 가장 나다울 때 그렇죠. 가장 나다울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안 해. 잘. 근데 만약에 본성이 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범죄 저지를 때가 가장 나다운 건데 맞아. 이거 양- 어떻게 얘기할 그건 거야?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악이- 아름답다는 어. 게 꼭 그 좋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닌 어. 거지. 네. 그 조커 히스리에서 몰라? 히스리에서 맨날 건물 폭파시키고 아름답다 이러고 보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악마 본성 자체도 그 나다웠던 거지. 그 사람 그 자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악에 대한 우리 지윤 씨의 관점은 아름답게 승인 가능하다. 아름답다. 자기 스스로가 말한 거니까. 난 아름답다고 볼 수 있지. 좀 위험한데? 아니 뭐 그거야 이제 심판은 그 울타리 만드신 분들이 할 거니까 울타리 안에 아름다움은 그런 것과 별개다. 그렇지 본인 스스로 자체가 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착한 게 이제 사회적으로 다 착한 걸 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세상에서는 다 나쁘게 살고 무법인 게 멋있는 걸로 인정되는 사회라면 그런 게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거기서는 가장 자기 개성 있게 사람들 영화- 이거 영화 건물 폭발시켜. 덮어지. 맞아. 그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그거. 아 진짜? 그런 영화가 있어? 네. 문학 딸리시네요. 뭔데 그게? 야, 이름이 뭔데? 덮어지라고 덮어지라고 제목이. 그게 모든 범죄나 모든 그런 법이랑 그런 게 하루 정도는 없어. 그때는 진짜? 절도, 살인 살인 다 그런 게 다.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요? 안 봤어 영화는. 안 봤어. 영화는 안 봤고. 내용 아니 안 봐놓고 할거 본 척해. 이게 약간 얕은 지식으로 많이 알아보이기. 엄청난 기술이 있어. 근데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뭔가 흥미롭잖아.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어땠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착실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착실히 사는데 이제 뭐 자기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갑질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속에 분노가 쌓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범죄를 일으킬 바에 하루 정도 그냥 아예 풀어놔버리자. 네. 그래서 범죄율이 거의 0에 수렴할걸요. 진짜? 오히려? 대신 그날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 막 터지고 난리 나는 거야? 그때 범죄를 안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집에 막 벙커 설치하고 하루 정도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막 경호업체에 돈 내고 고용하고 이러고 이제 범죄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총이랑 이런 거 막 사고 해서 남의 집 다 부시고 막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그때 죽이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영화니까 뭐 하는 건데 엄청난 이벤트네. 365일에 하루가 엄청난 이벤트. 그 이벤트 갖고 싶어요? 돈도 엄청 굴러갈 거고 사람들이 그러죠. 엄청나게 그걸 사업화할 거 아니야. 맞아, 경호 사업 이런 걸로 PMC나 이런 애들은 그 하루를 와가지고 용병 사업 잘 되겠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루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364일을 좀 괜찮게 살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괜히 미포했다가 그러니까 1년 뒤에 딱 하루에 그때 터트리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소리 아니야. 영이 수렴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 영화 보면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 나도 이벤트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 저는 이제 딱 기다려 약간 이런 거. 오케이 여기 막 데스노트 적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좀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그냥 평안 쭉 똑같은 삶을 원하죠. 왜냐면 그런 날에는 그냥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갑자기 죽여도 그냥 개죽음이 되는 거니까 제가 아무 짓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일종의 사고 실험이네. 그치 사고 실험인데 결국엔 일어나면 안 되지 사실은. 범죄를 해도 된다라고 연 날에 모든 범죄가 집중되니까 네. 나머지는 오히려 안전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시즌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거의 마지막 시즌에서 다른 옆에 멕시코인가? 그 미국 붙어있는 캐나다인가는 그 허용이 안 되거든요. 딱 미국만 허용돼서 살기 위해서 거기를 망명해버려? 국경을 넘어요. 근데 가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근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도 엄청 조심할 것 같은데? 네. 그치 그러니까 영에 수렴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막 살인자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살인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똑같이 그 주인이 대우를 했어도 누구는 기분 나빴지만 그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거든요. 그 퍼지 데이 때. 근데 별로 구박 안 받았는데도 그냥 주인 죽여야겠다 하면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게 살짝 선과 악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난 이 사람한테 잘해준다 했는데 이 사람 나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테스트였지. 그리고 나 이 사람 그냥 서먹서먹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죽일 수도 있고. 그게 상황과 인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진짜 재밌네. 설정이. 그 퍼지데이 때 이 셋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 숨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두 분 다 죽여도 아무 아니 의미 없는 지금 거예요. 뭐야 살인 예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을 더 못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족은 믿어야 하지만 가족도 뭐 그렇지. 처벌도 못 받고. 그 영화에서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막
절친한 가족이나 이런 것도 막 혼자서 꼭 배신?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거는 가족끼리는 좀 끈끈하긴 한데 이제 배신이나 아니면 살아야 된 생존이 더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을 살리는 게 목적. 근데 진짜 끔찍하긴 하다. 네. 그게 재밌었던 거. 굉장히 끔찍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킬링 타임을 보고 재밌어. 그거 보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막 정의라던가 선과 악이라던가 죽음이라던가. 저는 이제 딱 그때가 딱 무정부 상태인 거잖아요. 네. 진짜 무정부 상태면은 진짜 그냥 강자가 진짜 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 죽어도 아무런 그런 도와준 사람도 없고 처벌도 못 받는 거. 원초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진짜 힘센 사람이 그냥.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일반 이 생활하는 세계에서도 승자독식이나 악육강식이 적용될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긴 하죠. 원체 집단 생활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엄청 많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런 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험해 볼 수 있는 그 사고적으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겠네. 네. 어떻게 보면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그거 몰라. 그냥 둘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원초적으로 돌아간다 했잖아. 그 집단에 속하면 그걸 어쩔 수 없이 느끼잖아.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우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는 학교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집단적인 생활에 가보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 그때 진짜 이제 힘센 친구가 최고잖아.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 환경을 받는 게 학교거든. 이제 진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생활도 좀 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나. 작은 사회지. 거기서 어떻게 어울리나. 그런 게 좀 크지 않나. 요즘에도 막 길 가다 보면 가끔씩 질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 어린 친구들 막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아직까지 있는 거 봐서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저거는 원초적인 거. 아니 뭐 나 좀 놀랐던 게 막 시내 같은 사람 많은데 이런 데 걸어가잖아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 자전거 타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녀. 막 밤 10시 넘어가지고 그냥 일반 성인들도 엄청 많은데도 막 그 한복판을 자전거로 내달리면서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녀.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 난 최근에 뉴스에 나왔을걸? 그런 거 한번 다뤘을걸? 그게 유행인가 봐.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전기 자전거나 약간 요즘 애들 뭐 픽시나 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막 그런 걸로 엄청 빨리 그 사람들 속에 막 그냥 엄청 빨리 가로질러 달리는 거야.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논란이 돼서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 아 진짜? 얘들 뭐하는 애들이란가? 그런 걸 즐기나 봐 좀. 나쁜 쪽으로 일탈하는 걸 그런 걸로 배웠나 보지 요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능감 같은 걸 느끼겠지. 왜냐면 나 이 순간만큼은 여기 있는 누구든 난 뛰어넘는 상태라는 감각을 느낀다던가 그런 해방감을 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원래 좋은 방식이 게 없지. 그런 애들이 그렇게 뭔가 성악설, 성선설 하는 것처럼 그 악한 에너지를 쏟는 게 약간 그런 거밖에 없지. 뭐 불장난하고.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불장난도 했었네. 그래. 산 태워먹고. 저 어릴 때 불장난 진짜 많이 했어. 어렸을 때 뭔가 불을 피우는 행위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원래 금지가 가장 욕망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불 지르는 건 너무 쉽다 이건 거고.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데 요즘 애들 너무 직접적으로 딱 사람들 피해를 하고 이제 처벌이 없으니까 그게 점점 더 그러게 된 거지. 우리는 뭐 집 들어가서 줄 빠따 맞잖아. 줄 빠따를 맞는데 요즘 애들은 그러진 않으니까.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줄 빠따를 맞아도 그리고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 그 어른한테도 맞았거든 사실. 요새는 근데 이제 다른 어른이 때리면 바로 그냥 법정 공무원 가버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을 같이 키운다고 하잖아. 동네에서 애들이 자라면. 근데 요즘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더 애 낳기 힘들고 애 키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집 사기 힘들고. 그러니까 막 지우 씨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마을의 여러 어른들을 만나면서 자기 세계관을 하나하나씩 구축해 가는 건데 이제 그런 어른 없이 어떤 한 사람한테만 배우거나 다른 생각을 못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량형으로만 재단을 하니까 결단이 쉬워지죠. 막 쉽게 말해서 돈이 최고야 라는 것만 주입당했어. 그럼 어느 상황에서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어떤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도 내가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려는
맞아. 되게 이상하게 배우기 시작했지.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아닌가? 요즘 MG라고 막 그런 단어 나왔었던 것도 이제 좀 뭔가 애들이 이제 특출나게 다른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게 적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MG 애들은 자기들이 잘못인지 모르잖아. 심지어 뭐 우리가 MG잖아 지금. 우리가 MG지만 우리도 또 MG라고 부르는 애들이 더 있을 거 아니야. 저 아래 애기들.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땐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예전에는 막 누군가한테 좀 다른 사람 어른에게도 교육을 받았으면 요즘엔 진짜 딱 한 사람한테만 교육받고 그 환경을 계속 잘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분명 더 우리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있을 거야. 뭐 공부나 뭐 정보의 전달이나 그런 걸 훨씬 더 우리보다 잘하고 빨리 받아들였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더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놔뒀으니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망설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뭐가 맞는지를 망설이느라 그런 게 줄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단을 유보하니까. 근데 망설임이 없어. 어떤 상황 닥치면 바로 튀어나가 버려. 이렇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는 이거 중요하다 그러고 아빠는 이거 중요하다 그래. 솔직히 뭐가 중요하지? 고민하다가 또 이제 가족 친척들이 와. 삼촌은 이게 중요하대. 그치. 그리고 또 어디가 학교 가면 선생님은 이거 중요하대.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른 거야. 근데 그 다 다른 것 중에서 그 모든 거를 수렴하는 건 애기가 벅차잖아.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막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들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확대되는 거? 그게 성숙하는 방법인데 이제 학교를 가도 똑같은 얘기하고 부모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어디 가든 막 인터넷 접속해도 이게 최고야 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일률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력함을 못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판단이 쉬워지면 일종의 전능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이거를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모든 게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맥락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갈팡질팡을 계속 혼자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는 게 제한적이고 이게 너무 넓다라는 게 감각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스스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망설임에 빠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지점까지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력함이거든요.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걸까라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그 무력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을 받고 배우는 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무력함의 단계를 넘어서서 바로 전능감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그거에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될까? 라는 게 좀 고민인 거죠. 느끼기에는. 숙제지. 그러니까 무력함을 좀 느끼는 거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지은 씨가 말한 것처럼 맞는다든가 그냥 나 왜 이렇게 무력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들부들 해봐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맞고 있는데도 이거를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네. 피할 수 없고. 근데 전 체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다 맞고 자랐나 보다. 맞을 땐 싫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도 원래 그때까지 체벌이 있었고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좀 부모님 체벌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의 좀 의무가 자식이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 아니면 이제 혼자서 뭔가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기 전까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엇나가려고 하면. 근데 또 누구는 그래도 체벌은 아니지 않냐 하면서 자식이 소유물도 아니고 자식의 그런 자유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 그 자유만 줬다가 자식이 만약에 나쁜 길로 빠져서 범죄 저지르고 해서 집안 다 말아먹고 결국 이제 다시 화살을 돌아오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자식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어지는 부분이 요즘 그 딩크라고 하나?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게 애 안 낳고 막 하는 거 그게 이제 출산율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막 주변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 될 자신이 없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 똑똑해지신 막 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애를 낳아서 얘를 올바른 어른으로 키울 자신이 없다. 저는 애 낳죠. 전 잘 키울 자신도 있죠. 근데 이제 잘 키우려면 진짜 그러니까 그 딩크족 분들이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게 나는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 능력이 경제적 능력도 경제적 능력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걸로도
뉴스에서 언론이랑도 너무 많이 보도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잘 키우고 싶으니까 내가 봤을 땐 그게 엄청 커. 자기들이 조금 부족하게 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욕심이 더 많아졌을 것 같거든. 막 남들 뭐 좋은 거 학원 보내줄 때 자기도 학원 보내줘야 되는 걸 또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에 또 돈이 되고 그러게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얘를 낳을 거면 이제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잘 키우고 싶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항상 월에 3천만 원 벌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반이 다져지면 난 잘 키울 자신 있다는 거지. 3천이 준비가 되면 사실 이 꼴 고민이 사라지는 거잖아. 좋은 학원, 돈, 삭제 다 주고 다 그런 경제적 기반이 준비가 되면 나도 잘 키울 자신이 있다 라는 말이지. 사실 그냥 잘 키울 수 있어요. 다 사람들 낳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좀 포기하고 하면 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더 남들보다 더 잘 키우고 싶으니까 이제 지금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생기게 된다면 근데 아까 그 이야기도 저 똑같아요. 저도 아직 준비 안 됐어. 그거죠.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월 3천을 못 버니까.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뭐 애가 생기면 잘 키울 자신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막 탈선을 해서 좀 일진 이렇게 되고 나는 내 사상 그대로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줄 빠따 맞는 거지. 줄 빠따 맞고 갖다 쳐야죠. 뒤지게 맞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막 신고해버리면 어떡해? 이제 뭐 책임 내가 다 지는 거니까. 이제 가정 폭력이라는 말이 있잖아 또. 이제 애기들이 맞고 신고해서 그럴 일을 없게까지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죠. 어렸을 때부터.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탈선하는 친구들도 이유가 있어. 무조건 그 사람이 성악설 태어나자마자 악해서 탈선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뭐 어떤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탈선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줄여야죠. 더 준비를 하고 내 시간 많이 만들어서 애랑도 놀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고 그러게 해서 키우면 자신 있죠. 오늘 멋있다. 저요? 자신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면 이런 말 저는 쉽게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타인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타인이 이제 진짜 타인이 아니라 내 사람들, 내 와이프나 이제 내가 애를 가진다면 이제 그 친구들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있진 않지만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뭐 지금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훈 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지훈 씨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천만 벌면 되거든요. 원래 3천만 벌면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근데 또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3천이 영 헛소리 같이는 안 들려. 그치. 그 장동민도 1조 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목표를 그렇게 잡아두면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일단 300 시작으로 하더라도 뒤에 공 하나 붙기까지는 그렇게 달려가면 뭐 보잘 것도 없지 않나. 또 뭐 말하려 했는데 까먹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남의 가정사는 이제 신경 쓰지 말라 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하니까 하다 보면 이제 애기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들을 또 존경하지. 그분들 언제 또 애 보고 언제 또 식사하시고 언제 술도 드시고 하시겠어. 그분들을 존중하긴 하는데 나는 이제 내 개인적인 시선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사실 술집이라는 곳에 애기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사실 근데 그분들도 들어올 때 눈치를 보시거든. 이제 들어가도 되나? 애들 데리고. 그치. 그리고 집에 애기 혼자 그렇다고 두고 나오실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항상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주의만 드리지. 이제 우리가 가게니까 불을 사용하고 이제 옆에 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기들을 단속만 잘 해줘라. 이제 커뮤니티에도 그런 거 많이 글 돌잖아. 막 애가 돌아다니다가 뭘 쏟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배상해서 근데 뭐 잘못한 놈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부모도 따라와서 막 똑같이 이렇게 와과와 거렸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못 참지. 그런 거는 안 그러기 위해 일단 우리는 주의를 상당히 많이 주지. 빠따 쳐야지. 부모 어떻게 기승전 빠따야. 부모도 줄 빠따 맞아야 돼. 근데 그것도 맞잖아. 애들한테 뭐라 할 수도 애들 잘못이기도 한데 그렇게 키운 부모도 잘못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포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학원 한번 빠졌다고 빠따로 맞고 그랬거든요. 그건 절대 못 빠져. 어떻게 보면 그 덮어지? 그것도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인식시키는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래, 예방하는 거. 너 그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생활하게끔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구조화 돼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덮어지를 옹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다 있으면 안 되지. 맞아. 근데 평소에도 저는 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는 인간의 조건 자체가 빠진 거라고 생각해요.
드는 거죠. 꼭 그 퍼지 같은 그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하지 않아도 네. 진짜 주원 씨가 나 죽일 수도 있어요. 지훈 씨가 지금 당장 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고 실험을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중고등학생의 벽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정치인도 있고요. 불나는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죽어간 사람을 구하는 시민 영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두려움 없이 이 사람한테 막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살짝 그 삭제되어 있는 그걸 좀 지나쳐버리는 행동인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던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일상 대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여러 그 사회 문제들 이게 좀 두려움에 부재한 그치, 두려움을 좀 상태에서.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벌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러게 된 거야. 아니 촉법소년이란 말이 왜 그때 나왔고 드라마까지 찍어졌겠어. 처벌이 없어. 두려움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런 애들한테 더 무서운 건 선배 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작잖아. 네. 갑자기 13살짜리 애가 엄청 막 거우적거리고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러고 왜 사고 치고 다니다가 20대 형들은 무서운지 모르고 14살짜리 형 오면 그냥 바짝 졸아가지고 아주 잘못됐지 세상에. 근데 군대도 똑같잖아. 네. 군대도 어떻게 보면 내 위에 병장 이런 사람들 대학교 4학년도 아니야. 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집단에서 교육을 한 번 더 받고 오는 거야. 그게 더 퍼즈야 사실. 남자들한테 군대가 더 퍼즈야. 아 일생에서 퍼즈데이. 퍼즈데이를 잠깐 1년에서 1년 반을 딱 거기 가둬두면서 겪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녁할 때 방바닥 저녁방 치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서 처음에 잘해놔요. 그 작은 사회에서 근데 배우는 게 진짜 많아. 군대에서 계급 사회라는 거에서 한번 겪어보면 거기서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거지. 원래 밖에 이 자유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군대라는 작은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윗사람이 있다고? 엄마 아빠도 아닌데? 이제 그 사람한테 괜히 줄 받다 맞고 한 살 많으냐 그러니까 근데 엄청나게 경각심이 들잖아. 가보면 막상 한 살 두 살 많은 애한테 막 이게 벌벌벌 떨고 근데 막 8살 많은 후임도 생길 때도 있는 거고. 딩크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모가 아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부모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명칭인데 아이가 없이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아이가 생김으로써 내가 부모가 되는 건데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그런 감정들이나 경험들이 쌓이면서 부모가 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막그 영화 중에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 막 이런 영화 그렇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딩크 하시는 분이나 여러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망설이시거나 애를 낳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이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환기를 해보면 아이가 나를 부모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결혼 안 하고 애는 없지만 그런 말로는 애가 주는 행복이 그런 게 크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 딩크에서 이제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 딩크족 중에 그 큰 원인이 애가 생기면은 지금의 자유나 애를 위해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애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애가 생기면 일단은 뭐 해외여행 어릴 때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다음 또 애 갓난아기일 때는 맨날 몇 시간마다 깨니까 수면 시간도 보장이 안 되고 또 뭐 개인 시간이나 뭐 술도 못 먹으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걸 희생할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희생이란 말이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표현 자체가. 왜냐면 희생이라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희생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하면 저는 희생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희생은 오직 자신에 의해서만 희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퍼지 영화 얘기해서 이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평소에 잘해줬는데 죽이잖아요. 못 해줬는데도 살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희생을 했다라는 것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희생이 아니면 희생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즘 막 부모 갈등 같은 거 보면 부모는 희생했다 그러고 자식은 받은 게 없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럼 과연 희생은 누가 했냐? 희생이라는 게 존재했냐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진짜 극단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생은 내가 타인한테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돼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물론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그냥 제 생각대로만 말을 하면 그건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책임인 거죠. 그냥. 맞습니다. 책임. 그냥 그걸 희생했다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부모 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 가까워질 수 없는 간극을 만든달까? 그 희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지만 그 희생이 그 누군가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면 그거만큼 진짜 잔인한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거나 이런 지인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부모한테 나는 증여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좀 많이 슬프죠. 왜냐면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그 사고방식이 물론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무엇보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고 다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 희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랬다. 맞는 거 같네. 희생했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이 희생이란 말이 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인정. 이건 그치. 왜냐면 그 뭐냐 프로그램 금쪽이 거기서 맨날 빽 대고 애기들 나와가지고 그냥 빽 뭐 해줬어 빽 엄마가 뭐 해줬어 빽. 그치. 뭐 걔들 입장에서 뭐 자기들이 나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 엄청난 가슴 아픈 말이지. 서로에게도 엄청난 화살이지 사실. 엄청나 그거는. 근데 금쪽이도 뭐 이해가 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는데 뭘 자꾸 희생했다고만 말하면 내가 해달라 했어. 그게 난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 그러니까 막 기본적인 레퍼토리 있잖아요. 남들 다 이거 하는데 왜 난 이거 안 못 해주고 못 해주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왜 몰라주냐.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선 당연히 납득이 안 가. 나 그거는 좀 납득이 가. 그 금쪽이 친구들이 왜 뭐 나를 위해서 뭔 희생했냐고. 나 받은 것도 없는데 그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줄 빠따 맞아야지.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의 그 마음가짐도 이해가 간다. 희생이라는 말의 책임 뭐. 그거는 이제 납득이 가. 그거는 그분 어른들도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봤을 때 어른들도 막 너를 그렇게 뭐 이렇게 희생을 했다 하는 말도 그러니까 주관 씨가 말한 주관 씨가 말한 것처럼 딱 느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지금 뭐 애를 가진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 했잖아. 다 가스라이팅이야. 언론이 지금 만든 풀어낸 다 가스라이팅이고. 아니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딱 우리 나이 다 애 낳고 다 이렇게 켰다니까. 그러고 보면은 그 세대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 그 나이 때 애 낳고 키우고 고생하는 게 다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요즘은 또 힘들다 하니까 또 요즘에 애 낳는 게 좀 이상한 세상이 된 거지. 내가 봤을 때 요즘 언론들이 너무 세상을 진짜 시끄럽게 한다니까. 말이 안 돼. 근데 그 범지구적으로 보잖아요.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야 될 시기가 되긴 했어.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본주의의 경제에선 문제가 되겠죠. 주기론으로 해버리면 내가 그 주기론 맞았다는데 하필 내 주기에 그게 걸쳐버렸다 이건데. 근데 이제 각자의 문제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안 나가고 해서 내가 안 나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힘든 시점에 어쩔 거야. 너 노력해야지. 계속 찡찡대고 있다. 난 못 보고 있어 요즘에. 요즘 뉴스는 항상 보거든요. 뉴스는 항상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 물고 뜯고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그걸로 매스컴을 타려고 하고 사람들의 호응 반응 얻으려고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그 백종원 사건도 그렇고 뭐 김수현 몰라 뭐 다 잘못했다 그러게 하는데 너무 헐뜯고 물어뜯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역할이 자기들 역할은 못하고 계속 요즘 시끄러운 것만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아. 짜증나. 제가 보기에 영화 그 더킹 보잖아. 맞죠. 그 정우성 교수님이죠. 그게 원래 정치적으로 뭐 있을 때 일부러 터뜨리는 거라고. 원래 엑스파일 쫙 깔려 있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나라가 시끄러울 때 뭐 한다. 일부러 좀 돌리려고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다 그거야. 치킨 게임에 진짜로. 뭐 당이 두 개지만 당도 자기들 당이 맞았다. 그것도 짜증나. 그냥 아무나 하고 그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뭐 물론 좋은 쪽이 돼야겠지만 빨리 하고 좀 진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좀 이제 회복은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미 너무 팔다리는 줘야 되고 이제 다시 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비행하고 자전거 쌩쌩 달리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알았어. 일단 그 친구들도 엄청 답답한 거야. 일단 그 친구들 비행하라고 비행하라고 두고 일단 잘못은 하지만 비행은 해. 잘못을 하고 이제 너희 몸만 헤쳐.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우리 나라 살릴 거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줄바따 치면 되니까. 근데 요새는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애 낳고 잘 살 수 있는데 음.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해요. 사실 결혼 안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이 엄청 가. 결혼한 사람들 다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들 다 애 잘 낳고 하는데 뭐 이제 집값이다 뭐다 하고 너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서 맞아. 집값이 비싼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나라가 좀 굴러가는 방향도 잘못된 방향으로 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이런 쪽으로. 근데 잘 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방법 찾아서 잘 살아. 뉴스만 탓하고 집에서 아유 세상 잘못됐네 하고 이제 그렇게 포기해버리신 분들도 문제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돼. 요새는 난 즐거워서 그냥 즐거워야지. 근데 우리 저번에 기분 관리라고 했잖아. 다 기분 관리지. 기분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 뉴스 놈들이 언론 놈들이 내 기분을 안 좋게 해 자꾸. 그럼 당분간 보지 마. 그러니까 끊어야겠어요.